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이 무더위에도 우리 안실학교 자리들이 조금은 비었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서 뵈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안실학교에 이렇게 정각에 출석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어 볼까요? 앞에서 뵈니까 2주 만에 뵌 분도 계시고 네, 또 매주 뵙지만 그래서 더 반가운 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안실학교 시간은 좀 더 설교예배 시간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자유로우신가요? 순서마다 이제 본인들의 의견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셔요. 안실학기 시간에는.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안실학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반 순서를 갖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소그룹반 신청해 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고 1시간 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저희가 오늘 순서가 결정됐어요. 우리 배단위 반에서 오늘 순서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창 들으시고 또 준비된 영상 보시고 우리 서현석 집사님께서 오늘 순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단위반 순서라고 했는데 배단위반에서 왜 제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생소한 사람이 나와서 순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소그룹인데 농사도 지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처음에 소그룹이 구성되었을 때 소그룹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대단한 영웅이나 신앙의 선조가 되지 않아도 좋고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딱 달라붙어 있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다가 껌딱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혼났어요. 해석은 좋은데 어감이 너무 안 좋다고 집에서부터 혼나가지고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름들이 있었으나 권호석 집사님이 추천한 하늘 이웃, 하늘 친구, 하늘에서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은 하늘시 오산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이름이 너무 길다고 수정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하지?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제가 배단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명이고 짧은 단어 3글자고 의미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찾아오시는 곳 배단위, 예수님 우리 소그룹에도 항상 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추천을 했습니다. 소그룹원들은 배단위? 대단히 마음에 든다, 배단위? 대단해요, 이렇게 모두의 찬성으로 소그룹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위가 아니라 배단위입니다. 배단위는 고통의 집, 빈민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배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베델 다 집입니다. 우리가 가난합니까? 빛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까? 볼품없이 살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배단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볼품없고 슬픔의 동네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종종 들리시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배단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즐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배단입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렸다가 죽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살리신다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다니 주민이 많은 이곳에 혹은 베다니 주민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의 소그룹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소그룹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들 모두가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대단히 좋은 배단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은 공동 활동, 공동 목표가 있으면 좋은데 배단위 소그룹은 양 사장님의 지원으로 텃밭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실력자분들이 많은데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데, 그래서 농사에 대한 대단한 성공담이 아니라 경험담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도로용 화분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한 1m 되는 화분이었는데 그 화분에 교육용으로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학교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마다 1개 혹은 2개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남은 게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듣고 좋게 보시고 그것을 우리 학교에 다 갖다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도로용 화분이 한 100개가 넘게 왔습니다. 홍화씨? 홍화씨가 아니라 홍화죠. 홍화의 씨가 맺히는 건데 우리는 홍화씨만 알고 있어가지고 홍화 심었고 아로니아 심었고 목화 심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막 심겨져 이미 심어져서 학교에 왔습니다. 화분들을 쫙 나열하고 보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분이 100개가 되니까 누군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화는 또 꽃이 피니까 이제 목화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문익점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게 솜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온 천지에 그냥 솜을 풀어서 그냥 날리고 앞 친구한테 올려놓고 뭐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행정실 영서는 한 명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과 함께 그러면 그 도로용 화분에다가 농사 동아리 조직해가지고 같이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했더니만 교장 선생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농사 아는 게 있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심어서 잘 키워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랑 같이 심어보고 해서 열매가 맺는구나,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농사 동아리 지도교사 4년이 됐습니다. 많은 수학을 내겠다기보다 그냥 배우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자마자 잘 되는 것은 고구마, 물만 주면 그냥 가을에 잘 나오더라고요. 땅콩 잘 나왔습니다. 감자는 또 봄에 심어서 여름에 거두니까 금방 심었는데 금방 캐니까 빨리 보고 눈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감자는 먹기만 했지 감자 수확을 처음 해봤는데 감자 수확할 때 개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모기가 무는 것만 경험했지 개미가 무는 건 처음 경험했습니다. 모기는 제가 이제 옷도 다 뒤집어 쓰고 망도 막 써가지고 모기가 막 물으려고 달려드는데 한 번도 못 물어서 제가 이제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쾌감. 너 못 물지. 옷도 두툼한 거 입고 해가지고 그냥 온 천지를 다 찾아다니는데 한 30마리 50마리가 달라붙어요. 그런데 아무도 물지 못해요. 하하하 했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캐는 데 있잖아요. 감자를 캐는데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개미들은 뭐 너네가 뭐 그래봤자지 하고 이제 캤는데 개미는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틈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옷 사이에 장갑 사이에 기어코 들어오더니만 물었어요. 손목에 쪼르륵 꼭 뭐 시계 찬 것처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캘 때 개미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고추와 가지, 참외, 방울토마토, 딸기, 들깻잎도 그냥 심어놓으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고추는 병 걸리는 게 문제다 했더니만 어떤 분이 얘기해 주기를 고추는 쉽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병 걸리기 전에 먹으면 됩니다. 그걸 구태여 빨갛게 익혀서 고춧가루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적당하게 먹음직하다 싶을 때 빨리빨리 따먹어버리면 병 걸릴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따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빨갛게 될 때까지 내버려두지 왜 자꾸 따오냐고 하는데, 내버려두면 병 걸립니다. 옥수수는 쭉쭉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고 막 옥수수 막 열리고 해서 막 학교 스님들 보고 우와 옥수수 우와 우와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하 옥수수 다 내 거다. 이제 가을 돼서 옥수수를 딱 먹으려고 꺾었는데 보니까 껍데기 벗기니까 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옥수수는 그냥 심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온 거에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제일 튼튼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꺾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3개 4개 달리는 대로 다 좋다고 내버려뒀더니만 껍데기 벗기니까 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웠습니다. 초보자, 옥수수 농사를 짓지 못하고 처음 짓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과감하게 제일 튼튼한 놈 하나만 남기고 다 꺾어버려야 되고, 농사를 짓 줄 아는 사람들은 한 2개 정도는 달아놓고 하는데,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초보자인데도 3개씩이나 달아놓고 다 먹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수박은 심었습니다. 수박을 심었더니만 수박이 달려가 주먹만한 게 달려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도 보고 막 수박 다 잘라 먹자고 했는데, 결국은 주먹만한 것에서 더 이상 크지 않고 썩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잎 개수를 정해야 되고 적과도 해야 되고 순치기 등을 해줘야지 그쪽에 수박에 이제 영양이 집중되면서 애가 커지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주먹만한 채로 있다가 더 커지려나 하다가 썩고 끝났습니다. 대파는 씨앗으로 심어서 열심히 키워봤지만 끝까지 실파로 끝났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파 굵직굵직한 대파가 자라기를 바라고 씨앗을 막 뿌려놨는데, 그 도로형 화분에서 실처럼 뭐가 나왔는데 걔가 계속 자라더니만 끝까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알아보니까 대파는 반드시 심었다가 좀 자랐을 때 꺼내가지고 다시 옮겨 심으면 굵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파는 심었다 하면 무조건 옮겨 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심어 놓으면 무조건 열릴 줄 알았는데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밖에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딸기도 심었다가 이렇게 자모종이 나왔을 때 끊어서 다 털어내가지고 다시 심어주면 그때부터 뿌리가 커지고 그래서 열매도 커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양사장님 밭에 딸기가 있는데 올해는 제가 실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공중에다가 딸기를 달아놓고 한번 따먹어 보겠다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4년을 좌충우돌하면서 지도교사를 했는데 농사를 뭐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알아들었다 수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초보입니다. 홈미스 피자집에 오니까 심심한 겁니다. 4년 동안 농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농사 안 하고 피자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분을 주워다가 대파도 심고 가지도 심고 했습니다. 수박과 참외도 심어보고 싶었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이 가게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여기로 옮겨라 그랬다가 저기로 옮겨라 그랬다가 앞으로 놨다가 뒤로 놨다가 결국은 대파는 다 죽고 가지는 아파트 베란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이 와서 결국은 가지 하나 딱 따먹고 끝났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쉬움, 이것저것 더 심어보고 싶고 관리해보고 싶고 아직 지난번에 실수했던 것, 망쳤던 것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공해봐야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었는데 농사를 딱 못하고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올해 배단위반이 딱 돼서 양 사장님이 텃밭 가꾸기를 하자고 해서 텃밭을 나눠주셨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물은 일단 방울토마토와 피망, 피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위주로 좀 하고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밭 두둑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기다가 옥수수 심으면 좋겠다 해서 옥수수를 심자 했습니다. 근데 씨앗으로 심으면 두둑이니까 왔다 갔다 밟으면 나오기도 전에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종판에다가 심었습니다. 100개 들어가는 모종판에 옥수수를 100개 심어서 호미스 피자 1동탄점 창문 밑에 두었습니다. 매일 물 주고 하면서 싹이 나와서 10cm 정도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텃밭 두둑에 옮겨 심었습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갖다 버리라고 보기 안 좋다고 상가 주인은 이거 언제 옮기냐고 자꾸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된다 해가지고 기어코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보니까 이제 심어지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뿌듯했습니다. 옥수수는 잡초보다 잘 자라고 키도 크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텃밭에서 보니까 옥수수만큼 풀이 자라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옥수수보다 더 높이 자라는 풀은 없다 생각했었는데 안 뽑아주니까 그렇지. 내가 뽑아주니까 그렇지 안 뽑아주면은 옥수수만큼 자라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풀을 다 뽑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풀을 뽑으니까 힘도 들고 땀도 나고 살도 빠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주일에 2번 가는 거 3번 가면서 열심히 풀을 뽑았습니다. 풀을 다 뽑고 보니 옥수수에 벌레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올해 농사에는 옥수수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옥수수 없습니다. 벌레가 다 먹었어요. 100개를 심었거든요. 제 수준에 50개는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0개도 안 됩니다. 아직 텃밭에 심지 않은 공간, 비닐 씌우면 구멍 내잖아요. 심지 않은 공간 6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는 또 참외를 심어 보겠다 해서 또 마찬가지로 모종판 10개에다가 참외 씨앗 알죠? 참외 먹으면 씨 나오는 거 알죠? 씨앗을 10개를 심었습니다. 또 일동탄점 유리창 앞에다 놨고 여기 뭐냐고 하고 주인 아저씨는 언제 심느냐고 하고 결국은 7개 정도 성공해서 텃밭에 옮겨 심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참외가 열리고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참외. 남의 고랑에 가서 피해주면 안 된다고 제가 참외는 붙잡아서 자꾸 달랬습니다. 너 옆으로 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 해서 오이처럼 이렇게 해서 둥쿨 나간 거 막 걔는 뭐 이게 꼬이는 게 있어요. 그걸로 붙잡아가지고 고추도 붙잡고 남의 밭도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다 끊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막 했습니다. 몰아주니까 결국은 애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면 지금 참외밭에 밑에 쫙 깔려있는 게 참외밭인데 저희 참외는 위에 대롱대롱 오이처럼 달려 있습니다. 사진 찍기 좋고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안식일엔 농사기념 소그룹 회식을 텃밭에서 했습니다. 메뉴는 텃밭과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텃밭과 어울리는 메뉴가 뭐겠습니까?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숯불구이와 닭 백숙 그리고 각종 쌈 야채들로 풍성히 차려서 잘 먹었습니다. 소그룹이 텃밭을 같이 하니까 쉽게 어울리고 대화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석규씨 가족도 같이 어울리게 돼서 같이 소그룹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농사하면서 얻었던 교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싶다.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 교육이나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뭐 비법을 배운 건 아닌데 수박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덩쿨이 나가는데 다른 고랑으로 가지 말라고 참외처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하다 보니까 잎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줄기가 꺾이고
그래서 한 줄기에 옥수수처럼 수박도 하나만 딱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옮기다 보니까 줄기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수박은 망친 겁니다. 그 정체가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겨우겨우 했는데 수박이 자라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분 수박 하는 거, 행정실장님도 옆에 자그만,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정도 공간에다 수박을 제가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심겠다고 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수박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뭐 줄기가 어디로 뻗어나가든지 저가지 않고 적과 그리고 숨지르기만 하고 내버려두니까 거기는 몇 개 안 심었는데 수박이 아주 크게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수박은 자유롭게 뻗어나가되 살짝만 옮겨줍니다. 마치 스스로 그렇게 간 것처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강압적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가도록 조금씩 신경 써주고 미리 조치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꿔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도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 나눔의 축복. 6월 15일 날 소그룹 회식 때 텃밭에 양 사장님이 심어놓은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자그마하게 열려가지고 이게 상품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다 익었어요. 그런데 양 사장님이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 비싼 블루베리, 이거는 식사나 과일로 먹는 게 아니라 약으로 먹어야 되니까 블루베리 따놓고 한 숟가락씩 먹어야 되는 수준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음껏 따먹으러 가지고 정말 뭐 달라붙어가지고 소그룹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땄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열심히 따는데 양 사장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본인도 직접 따가지고 소그룹원들한테 한 명씩 입안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막 따다가 먹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 한 밥그릇씩 챙겨서 각자 집으로 갔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그렇게 따먹고 남은 블루베리가 더 커진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있게. 결국 우리는 잘 따먹고 블루베리는 적과가 잘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나눔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봤자 그대로지만 남들과 나누면 더 좋은 결과, 2배의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옥수수 참외를 씨앗으로 심어보니까 싹이 안 나오고 썩고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다시 심어서 모종판을 꽉 채우게 싹을 틔웁니다. 나눔과 베품, 봉사도 어쩌면 하다 보면 그냥 효과 없이 힘만 드는 허비의 활동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사라지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오산교에 왔을 때 감동을 받은 게 밥 퍼주는 봉사? 밥차 봉사를 10년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닐 때 1년 하고 다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10년 동안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어져서 반찬 봉사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저도 반찬 봉사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말만 꺼내고 몇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뛰어들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옵니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부 중에 누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겠죠. 씨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4가지 중에 4분의 1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별은 모두 다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법이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다 좋은 사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양한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식물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물 주세요. 벌레 잡아주세요. 병 걸렸어요. 양분이 모자라요. 아는 만큼 안다고 저는 목말라요만 들립니다. 맑은 날 날씨가 좋으면 좋다 해야 되는데 맑은 날만 되면 식물들이 목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에서도 들리고 집에서도 들리고 직장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달려가서 저녁에라도 가서 물을 줘야 합니다. 올해는 고추, 피망, 오이, 옥수수 등에 벌레가 붙어서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농약 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을 검색해가지고 농약도 좀 뿌려봤습니다. 아빠는 모르는데 엄마는 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울면 밥 달라고 하는 것인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은 좀 아시는데 아시는 아빠 계시면 훌륭한 아빠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아빠는 나쁜 아빠가 아니라 보통 아빠입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작물들이 하는 소리들 가운데 목말라요, 병 걸렸어요, 벌레 잡아주세요 이런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식물들이 하는 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농약 차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의 소리, 피조물들의 소리,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잖아요. 그럼 앞에 제발을 붙입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회개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식물들의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목마르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고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다디반의 특창곡부터 또 우리 집사님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으셨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베다니반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또 나눔도 실천하시고 또 어떤 선교의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모든 오산교회의 각 소그룹 반들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과 베다니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그럼 확실하게 쳐드릴까요?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실학교를 방문해 주신 하늘가족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또 생일이셨던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김금래 집사님 생신이셨어요.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세요. 그다음에 최순덕 장로님도 생신이셨어요. 예,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미경 집사님도 지난주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시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또 우리 문지영 집사님, 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문지영 집사님도 생일이셨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또 우리 아들 이민기도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황유나, 우리 한길수 집사님 딸인데 오늘 한길수 집사님 안 뵈시네요. 우리 황유나 학생도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네, 집사님 유나도 좀 같이 교회에서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우리 생일이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늘 수석 장로님께서 안실학교 모든 순서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